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9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공정 강의 9번째 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참고가 되는 책은 먼저도 소개한 바와 같이 주식 전공하는 그런 분인데 김승식 저자인데요. 공정한 사회란 역사적 고찰로 살펴본 공정사회의 이념 논쟁. 그리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보수주의 대기업을 친절하게 해주는, 그리고 소외층을 조금 등한시한 그런 첫 번째 대통령에서 자기가 조금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저 어려운 공정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정치하는 사람은 구호가 세고 지킬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이어지질 않고 시작만 했지 결과가 없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전을 못 하는 거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과제랄지 옛날에 있었던 노하우나 그 정책 방향이나 실천, 그런 것을 다음 정권이 되든지 10년 후가 되든지 어느 때든지 다시 끌어다 쓸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이 좀 약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이 예산도 이게 낭비가 없고 제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관계없이 일반 시민이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이 많다고. 보통 사람을 저수를 했고, 보통 사람, 나도 보통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부심,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집단적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또 참되고 왜곡되지 않고, 또 개인적인 이제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우리나라 이제 의식 구조가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방역을 시작을 해서 또 사회의 무역이랄지 경제랄지 또는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거 좋은 거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자부심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발전하고, 서구 사회 사람들이나 그 외에 기타 아시아 사람이든지 세계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모범이 돼가지고 보탬이 되면 그건 이제 인류의 자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인류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대한 포부와 안목을 가지고 넓고 미래지향적으로 깊게 이렇게 헤쳐나가면은 더 세계가 우러러보고 우리를 따를 겁니다. 그게 정신적인 선진국의 목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부심을 많이 발전시키면 그게 하나의 도구, 수단이 되어가지고 목표는 진정으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희망이죠. 희망이 있는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발전할 수 있고 도전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성취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목표가 없이 하면은 그게 발전하는 속도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공정과 정의 사회. 이게 출판되고 한 1년 후에 이제 공정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10사람이 이제 공동 저자가 되어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사회, 인문학, 철학 교수들이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이공계통이나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공정위는 역시 인문사회 그런 이제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문이 잘해야 된다고. 그 요새는 이제 인문계통에 이제 인기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데, 소수의 인문계통이 제대로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IMF가 일어나는 원인은 인문계가 잘 못해서 IMF라고 이제 거의 모라토리움, 거의 망한 지경에 갔었잖아요.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움으로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라토리움을 헤쳐나가고 자아 비판을 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북인데, 여튼 서로 싸우지 말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서로 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유연하게 안보나 또는 국방을 강화시키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교수가 이제 써놓은 게 이제 여기 조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하면서 이제 조금 코멘트를 하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글을 마치며 하는 챕터가 있는데, 이 책을 마지막에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정이라고 하면은 자유에서 평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고 공정이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디테일하고 내용은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데서 이제 평등으로 이동한다 말이에요. 무게 중심이. 우리나라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보다도 대기업을 위한 자유보다도 평등을 위한 이제 진보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진보도 굉장히 부드러운 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상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그런 부류가 있으면 이 갑작스럽게
사회주의가 통하지를 않는다고,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미국식 자유주의 세상에서 지난 뭐 50년이 됐든지 70년이 됐든지 살아왔잖아요. 그걸 목표로 이제 공부도 하고 서양식 공부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공부라는 것이 처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주 자유로운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선진국 쪽에서 자유, 영미계통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의 유형의 선진국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있는데, 목표는 평등이라고. 평등은 이제 북부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계통,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빈부 차이가 줄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분배를, 그 차원을 넘어서 그 평등이나 공정과 분배, 재분배, 돈의 재분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의 돈이 이쪽으로 낙후된 계급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다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공정과 분배를, 배분을,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치를 실현하고 도덕 국가로서 사회를 건설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면, 너무나 자유가 지나치면 나태해지고 정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등으로 서서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바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진보도 필요하고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서구의 사회주의죠. 그런 것을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천천히 이제 사회민주당,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민주당이라는 말을 많이, 3인당. 근데 우리나라는 3인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표피적인 그런 코멘트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연구는 하여튼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우파는 적극적인 자유를 행해가지고, 적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보수, 활동적인 것은 보수, 그런 것은 좀 낙후된 전체적인 이제 50%가, 국민의 50%가 상당히 이게 중상층도 별로 없고 서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자체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그걸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뭐 강남 좌파들이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이 땀과 눈물이 있어야지 발전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 가난을 헤쳐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우리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어느 경우는 이제 착취를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착취를 당한다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가면 공평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사회당 찍어야겠네? 사회당을 발전시켜야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사회당으로 치우치면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경쟁 심리가 너무나 다운되면 나태해지고 무너진다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자극도 못 받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일본식으로 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자극을 서로 주고받고, 적극적인 자유를 포박함으로써 약자한테 도움이 돼서 약자를 이게 배려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고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사이다 광주 지역이 좀 낙후가 되고 조금 연약하잖아, 모든 시스템이. 근데 이제 광주 지방에서 어떤 건설사에서 계속적으로 큰 건설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매스컴을 타고, 그런 데다가 왜 그 지방은 못 사는 동네인데 왜 그 지방은 복합적인 백화점, 쇼핑몰이 한 군데도 없다.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불공평 사회라는 것이 뭔지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고. 좋은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하여튼 살짝 코멘트를 저자가 한 거예요. 다음 이제 이 공정과 정의 사회의 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 황경식 교수, 교수가 10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다 제대로는 다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타이틀이라고. 공정사회에서 경기, 공정 경기, 경기란 건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란 말이죠. 공정 상황에서의 운의 중립화. 운이라는 것은 운의 중립화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을 따질 때 처음부터서 날 때부터 참 종장이 머리도 좋고 가정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 낙후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100m를 달릴 때 똑같이 출발점이 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늦고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된다 말이야, 잘 사는 사람이. 그게 공정이라고. 공정의 대책도 되고 아이디어도 되고, 그게 선진 문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제 존 롤스 역시 공정에 대한 정의, 공정에 대한 것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는 존 롤스 교수, 또 샌달 교수, 그런 계통의 교수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천부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미 결정이 되고 선택되어진 그런 머리가 좋고 천부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로 있는 사람들이 공정을 논할 때는 이런 것은 그런 운을 타고난 사람들, 한 70%라고 하면은 사실 70%가 아니고 뭐 20, 30%라고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노력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자기 스테이터스, 계급, 생활 환경을 이제 높이는 거, 그 노력에 의해서가 30%.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운에 또는 관여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기 이전에 그 출발하는 출발점, 그게 중립화가, 그런 것을 중립화 상태에서 그걸 따지고 연구를 해야지 공정을 제대로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샌달 교수도 그렇고 존 롤스 교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정의를 논하기 전에, 공정을 논하기 전에 중립화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을, 베이스라인, 기초를 만들어 놔야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공정이 어떻고 저쩌고 이제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이나 불공정 그런 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시작하고 결과에 의해서 또 보충을 하고 이제 그런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보다도 그 공정으로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적인 정인호를 편 사람이 이제 존 롤스 교수고, 이제 재벌 2세가 저기 자기가 태어났는데 재벌 2세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뭐 평가하고 있을 때 그 자체를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선택된 그런 재벌 2세로 태어난 사람도 공동체 의식을 가담해서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게 이제 공정이고 선진 문화의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은 불란서나 영국의 그 철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많이 이제 르네상스 이전에 학자들이 많이 떠들고 대학 교수가 막 떠들고 그래서 발전하는 거거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칼 막스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하고 생각을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이제 자유를 옹호하는 이제 학자들끼리 싸우는데 건설적인 싸움은 아주 사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 여당 야당이 서로 싸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저기 양 후보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 이제 하는 것을 들어본 재미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생각이 어떤가, 태도가 어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관찰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것이 재미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걸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맨날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건설적으로 잘 가도록.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존 로크라는 이제 영국 경험론 학자가 있잖아요. 이게 공유물에 공동물에 노동이 가미되면은 사유재산이 된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인식론으로부터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컨, 영국의 베이컨, 홉스, 그런 철학자들이 만인간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이게 칼막스가 말하는 유물론하고 좀 다르죠. 근데 자체로 논의되고 있는 유물론에 대한 거, 사회 계약설, 그런 것을 논했고, 루소라고 잘 아실 거예요. 뭐 자연주의, 어쩌고 시민의 자유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이게 모든 이제 철학들이 떠들고 나가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고, 정치가들이 그 반영시키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발전되고 그러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이게 공정을 논의하는 것이, 미국의 예를 들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한 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교를 가는데, 백인은 이제 옛날부터서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공평한 사회에서 우대를 받는 이제 백인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흑인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를 예를 들면 이제 소수 민족이 몇 %는 입학을 시켜야 된다고.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왜? 사회를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다 노력을 한다고. 그런 것이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법에 다 정해진 거야, 그게. 그러니까 흑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몇 프로,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흑인 고등학생을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또 아시아 이제 또 아시아는 너무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스러운데 여하튼 그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어떤 큰 사회가 됐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어촌 학생들을 우대하는 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그런 것도 이거 다 그 연관된 거라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혁이라면 개혁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식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하면 나도 알아 의식 개혁 중요한 거. 의식 개혁을 많이 해봤는데 전부 다 실패했거든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면서 의식 개혁 비슷한 것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먼저 강의에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양심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 도덕관념이랄지 또는 서로 믿고 신용사회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논하지만은 거기에 원인이랄지 대책이랄지 어떻게 행동에 옮기고 각 사회 집단들이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말로만 뻥긋뻥긋 그래서 말로 뻥긋뻥긋 해도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요새는 웃으면서 관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하튼 뭐가 됐든지 적극적인 조치와 시정 방침을 내야 되고 재능이 있으면 출세하라 이게 그것을 막는 사람은 없을 거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가산점이 뭐 여성은 이제 많이 이제 낙후됐고 불리한 입장에서 뭐 회사에서 뭐 한다고 보면 가산점을 주잖아요. 남성에 비교해서. 그래서 공정을 위해서요. 그 출발점 바탕부터 조금 이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출발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고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군대 우리 학생들이 가는데 군대 가면 뭐 모병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좀 다르겠지만은 군대를 갔다면 육체적인 트레이닝, 육체적인 훈련 같은 것이 많이 이제 실시하는데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 정신적이 강해진다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더 이제 사업도 잘하고 더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동시에 도전 정신이 생기고 정신 문화가 더 올라간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출산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이제 애를 쓰는데 여자분들도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2, 3년 동안 군 복무를 한다고 하면 여성들도 모두 뭐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유태인 같이 이스라엘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도 군대에 복무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투지가 생기고 여성들도 나태하지 않고 요새 여자분 운동선수들은 여자분도 성공한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부심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식을 몸소 경험하고 성장시키면은 출산을 해도 자식들한테 자신감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부심이 더 발전하는
국민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 의무를 좀 어느 정도 분담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좋은 거죠. 국가한테 좋고 자식한테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제의하는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뭐 요새는 또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여자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뭐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걸 분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강의를 좀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구조 개혁을 하기 이전에 의식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 마땅하고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다원주의 또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그러면 솜방망이로 사퇴만 하면 다 했는데 거기서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손해를 다 탕감하고 토해내야 된다고. 그게 공정한 사법 정의. 그러지 않아요. 사법개혁이라는 건 정의, 공정을 잘하기, 공평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 송방망이 같이 하여튼 요새는 간도 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서 꽁돈을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어느 경우든지 이게 부채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게 이제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됐든지 사회에서 성공하면 예를 들면 자기가 노력도 하고 뭐 본래 천부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든가 이제 재능이 있어가지고 성공하고 좋은 학벌을 끝마치고 그런 것을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나의 경험에 의하면은 노력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또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걸로 땀을 흘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랄지 선진국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고 도전 정신에 의해서 그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사회에서 알아주고 축하해주고 뿌듯한단 말이야. 그렇게 성공을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자기 자체가 자아 자부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이게 자아 자부심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튼 저기 가산점을 이제 뭐 주고 안 주고 또 그것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서구에서는 귀족주의, 귀족이 자기 뭐 저기 농장도 가지고 있고 뭐 맨션도 있고 귀족 출신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잖아. 그래서 그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구는 하도 오랫동안 산업혁명이고 뭐 식민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잘 살고 윤택하고 문화가 있고 그런 사회가 서구 유럽이잖아요. 그게 이제 귀족이 됐다고 생각하면 귀족이 됐다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귀족의 의무가 뭐냐면 그걸 갚아주는 거다고.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게 이제 소위 귀족주의에서 생긴 것이 이제 귀족 의무를 다하는 노블리즈 오브리지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낙후된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쾌척하고 말이죠. 장학 사업을 한다면 장학에 돈도 뭐 김밥 할머니가 돈을 일생 동안 50억을 벌어가지고 50억은 어디 대학교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그런 좋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런 것이 사회에 꽃이 되고 사회에 이제 좋은 이제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고 갖고 가는 그런 게 이제 서구에서도 있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두서가 없이 강의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공정이라는 것을 이루가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정치 사회에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 속내를 잘 내다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